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11월 8일 2시 9분이에요. 화면 크게 안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미장원을 못 갔고요. 아마 한 달 동안 못 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대신 미장원 안 가도 멋지다. 미장원 가라. 그럼 미장원 내가 갈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가겠어요. 오늘 방송은 지난 월요일 방송하고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걸 끝을 내면 나도 좋겠는데 어쨌든 지난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슈가 됐던 2차 전지가 폭등하는 날 방송을 했으나 오늘은 반대로 지금 2차 전지 쪽이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떠볼게요. 가만있어 봐. 이게 실시간의 묘미입니다. 보면 오늘 장은 2차 전지 쪽이 약세를 주는 게 특징인데 다른 쪽 섹터가 눈에 띄고 이것도 역시 의도하지 않은 거지만 화면에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지넥스가 상한가 들어가 있죠? 시청자분들. 내가 인공지능 로봇 공장 자동화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주식이 RS오토, 아지넥스. 그 다음에 로보티즈, 로보스타가 가장 빈도수가 높지만 최근에는 레인보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차 전지 전체 섹터인데 에코프로 쪽이 좀 약세가 깊으니까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한 걸로 보이지만 기존하고 다른 점. 기존에는 에코프로가 이렇게 약했으면 여기가 새파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대보마그네도 20% 급등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건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이쪽 자체가. 그리고 제약주의 SK 쪽 제약주들 다 양호하고 이쪽 삼성그룹주나 이거 SD 바이오센스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예, 어쨌든 기존하고는 분명히 시세판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내가 오늘 하고 어제 여러분들한테 옵션의 가격 구조 뭐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를 더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제 얘기한 걸 갖고 갈게요. 안 보여줘도 뭐 내가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종목들이 날아갈 때 다음 주 화수목 그 화수목 중에도 특히 화요일의 확률이 높다.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근데 이거 그냥 찾을까요? 1시간짜리니까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믿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나는 근거를 보여주는 스타일이라 근거 안 보여줘도 되죠. 그러니까 이토마토가 이 썸네일을 제대로 쓰고 그랬으면 아니 그러면 내가 찾기가 수월한데 이거 분명히 찾으면 나오는데 금요일 걸 찾으려면 지금 오늘이 수, 화, 월, 금 이거거든요. 이거 여기 내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자체가 보세요. 여기는 또 안 써져 있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요겁니다, 여러분. 요거 다가오는 기회와 위험, 선택의 순간 2차 전지 뭐 이거 매도 전략하고 11월 3일 방송을 보다 보면 이 다음 주 전략할 때 여기 나온다. 여러분 여기 나오네요. 요거 확대 가능하십니까? 확대 가능하세요? 말소리가 안 들려요. 자, 여기 보면 이대로라면 화요일에서 목요일 타이밍이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혹은 눌림목시 월요일 날 얘기했던 것도 요 말하고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얘기가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가 기회인데 그러면 월요일도 있고 굳이 지금 다음 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날 조정받을 걸 강조해서 월요일 시세 놓치면 되겠냐? 이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월요일 날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폭등. 그게 지지와 저항 때문에 이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지금 해야 되는데 요점이 뭐냐면 아까 이 얘기 하다가 얘기한 게 기존에는 종합이 지금 정도만 빠졌어도 10%란 게 되게 많았던 시장. 기존에는 선물이 2P 가까이가 밀리면 외지가 나면 10%스름 했었다는 거예요. 예전 장은. 근데 지금은 선물이 5P가 하라 그래도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은 신고가가 나온다라는 거.
그게 시장의 퀄리티가 높아졌다라는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해야 되고, 자,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지난번 얘기 중에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제 4분기 돈 벌 수 있습니다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도 원래 조금 더 썼어야 되는데 시간 부족해서 못 썼습니다. 11월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판단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저때 음봉이 월봉상 3개가 나오면 나온 적이 없고 꼬리가 달리거나 뭐 이런 얘기, 요 세 번째 줄. 월봉이 3번 연속 요 줄이 요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반대로 다음 월물이 장대 양봉이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면 급락이 나온 다음에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눌린다라는 걸 그냥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눌린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밀리는 게 위험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상황 이해했죠, 여러분? 자, 라이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라이타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라이타의 요 면을 봤어요. 분명히 라이타가 사각형인데 색깔이가 금색이고 네모난 색으로 보였죠? 요걸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금색 비슷하고 이렇게 네모나지만 여기에 글이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본 사람은 무슨 소리, 라이타는 이렇게 생겼어. 이걸 본 사람은 무슨 소리야, 거기 글씨 써 있어, 내기 할래? 쌈나요? 자, 이걸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보면 무슨 소리야, 라이타가 무슨 넓적해, 웃기시고 있네, 그냥 이렇게 가늘고 길어. 요렇게 할게요. 무슨 소리야, 길긴 뭔 소리야, 웃기시고 있네, 되게 짧대니까. 근데 또 요렇게 본 사람은 뭔 소리여, 이렇게 생겼어. 이게 관점의 차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차 전지는 무조건 좋아. 그러니까 거기서 뇌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거기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시장 상황에 따라 주도주가 달라져. 달라지죠? 자, 시장 상황에 따라 주도주가 달라지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쪽이 주도주야. 또 달라지죠? 주식은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시장 파악과 여러분들의 매매 기법과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도 좀 보고 어느 정도 매매 기법도 좀 알고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조화시켜야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를 단정짓고 다른 거를 배척하는 순간 나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 중에 하나를 자기가 확정적으로 신봉하는 게 하필이면 그 시장에서 가장 잘 맞는 걸 여러분들이 신봉을 하게 되면 팔자를 고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2차 전지가 천하의 주도주가 돼가지고 날아갈 때는 그걸 신봉한 사람이 큰 돈을 벌었지만, 주식시장은 영원하지 않고 화무 11홍 권불 10년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크게 올라가면 조종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리스크가 분산됐을 거란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를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이거 갖고 실제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어제 마켓텐 방송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 가이드라인 준 거고요. 우측에 오늘 건데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어제건 오늘이건 반도체 칩 AI 로봇, 여기도 보면 AI가 들어왔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쪽도 보면 제약주도 있었고 하면서 포트폴리오에 제약주도 있었고 하면서 전체적인 6개 섹터를 가지고 보유자, 미보유자, 고점에서 물린 사람.
자, 그 다음 이쪽을 보면 제약주도 있고 하면서 이쪽은 지금의 포트폴리오 조정의 뜻은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쪽을 담는 것. 그리고 여기 보면 선물이 330 돌파 327 지지가 오늘은 327 안착 체크로 또 바뀌어 있는 거. 그러면 반복적으로 나온 건 327. 지지와 저항 때문에 이 얘기 해드리는 거고, 이쪽을 보면 이제 2차 전지 보면 핵심 주도주. 보세요. 이래서 나는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딱 이거만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거만. 근데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들을 때 좋다라는 말이 들려버리면 다 좋은 줄 아는데 지금은 핵심 주도주여야 함. 여기도 보면 핵심 주도주 위주로만. 2차 전지는 옥석이 가려지면서 주도주 위주로만 해가지고 주도주로 지금 한정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4분기에 돈을 버는 거예요. 기존에는 2차 전지가 하나가 가면 같이 다 따라갔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고 있을 때 에코프로가 안 빠지고 있을 때도 포스코는 먼저 빠졌고요. 오늘은 먼저 빠진 포스코가 안 빠지고 에코프로가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안 빠지고 있는 포스코 때문에 에코프로가 다시 낙폭을 줄였었거나 에코프로가 저렇게 크게 빠질 때 포스코가 같이 빠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지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긍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버팅기는 종목들, 장비주, 대표적으로 장비주, 이거는 지금 특징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SKI는 버티는 힘이 강하죠. 얘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봐야 될 게 이걸 지워버리면 다른 쪽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241선 빼고 121선 뺄게요. 그냥 이렇게 21선하고 61선만 볼게요. 이건 다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다 똑같이 생겼지, 지금 얘네들이. 다. 근데 많이 빠지는 쪽은 저 61선을 타치를 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는 61선을 타치를 했죠? 근데 포스코는 61선을 타치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지금 잘 버팅기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61선하고 그거만 보세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그걸 뚫어놨잖아요. 그러니까 SKC라는 주식이 가장 세게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올라간 퍼센테이지는 에코프로가 더 많이 올라갔지만 그 추세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SKC가 더 세게 올라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추천주가 아니고 내가 지금 지지와 저항하고 관점을 얘기하고 추세 패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종시 매수, 눌림목 매수를 할 때 이건 여러분들도 스스로 답해 보세요. 포스코가 더 좋은 겁니까? 이건 추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SKC가 더 좋은 겁니까? 그렇죠. 주식을 못하는 사람도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추세가 강하게 세게 추세적 기세로 세게 올라간 주식이 이거 지금 사면 약세장에서 눌림목이라 이거 지금 사면 물릴 수도 있어요. 어서 산다? 61선이나 21선 언저리로 눌렸을 때. 다시 말하면 여기 어딘가에서 매수를 노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은 2차 전지를 조종시 매수 관점으로 가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SKC를 본다면 요 정도 지점에서 저 사람은 사도 된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내가 기법의 진심이라고 그랬죠? 그 4분기 전망할 때 4분기는 소외주도 이것도 지금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아까워서 소외주도 반등이 나오고 나쁘게 얘기하면 차별화장이고 좋게 얘기하면 움직일 주식이 많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했던 그 말 소외주는 소외주일 뿐 주도주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찾아 드릴까요? 오늘 내가 두통이 되게 심한데 찾을 수 있거든요, 나는. 그거를. 근데 또 지금 당장 찾으려고 하니까 여기 있다. 4분기 준비였어요. 9월 13일 날 소해주는 주도주를 이길 수 없다라고 돼 있죠? 확인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좋게 얘기하면 돈 벌 주식이 많다고 나쁘게 얘기하면 차별화장이라는 말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성향상 어떤 얘기를 하면 근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강조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국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따라하거나 대신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분산을 잘해서 능동적인 대응을 하거나 능력자, 여기서 능력자는 이종복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계속 보면 포트폴리오가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차라리 그냥 추세적으로 양호한 쪽 아니면은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2차전지, 제약 이렇게 5개로 20%씩 나눠놨으면 지금 여러분들 계좌는 분명히 늘어나 있을 거예요. 절대 네버 손실 안 났을 겁니다. 왜냐면은 2차전지가 밀린 걸 반도체가 커버시켜줬고 인공지능이 커버시켜줬고 제약주가 커버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20, 30% 정도의 비중이 반토막이 나도 6, 70%가 되는 거 아닙니까? 2차전지 제끼고 반도체, 인공지능, 제약 이쪽에 20%씩 들어갔으면 60%가 그쪽이잖아요. 그럼 60%는 10%만 먹어도 6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 들어간 거 30% 손실 난 게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관점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2차 전지의 비중이 많아야 되는 구간으로 온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나 제약이나 인공지능이나 로봇 쪽이 수익이 나갔고 적산병으로 올라가거나 이 주가가 잘 간 주식들을 분할로 이익 실현하면서 아직 올라갈 폭이 큰 2차 전지를 매일같이 사는 게 아니고 지지에 왔을 때 그걸 추가 매수. 지지에 오면 그걸 추가 매수. 그러면 그쪽에 2차 전지 비중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판 반도체가 밀릴 수가 있겠죠. 운 좋으면. 그리고 2차 전지가 반도체가 밀릴 때 반드시 2차 전지가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지수를 커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비중을 늘려놓은 2차 전지가 또 평 하고 올라가고 내가 팔아먹은 반도체나 인공지능 쪽이 지지권으로 슬쩍슬쩍 밀릴 때는 추가 매수한 2차 전지를 찔끔찔끔 또 챙겨주면서 밀리고 있는 반도체를 찔끔찔끔 사는 거예요. 그럼 다시 포트폴리오가 분산이 되겠죠. 근데 또 반도체가 또 올라가. 그러면 또 팔아먹고 2차 전지가 못 올라가서 또 2차 전지 비중 늘리고 내가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매일같이 하루에 하는 행동으로 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지와 저항에 입각해서 변곡점과 입각해서 여러분. 그러면 4분기 무조건 돈 벌고요. 이것도 지금 말이 일단 요까지 이제 느낌 상황 이해하셨죠? 이제 보세요. 말이 씨가 되는 남자. 지수가 325쪽으로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밀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을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옵션의 포지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그걸 못 들었을 수 있지만 이 옵션의 포지션 자체, 아이고 그거 없어졌네요. 옵션의 포지션 자체와 외국인들의 누적 수급을 봤을 때 325쪽으로 밀리거나 322짜리로 밀려야 기회가 되는 거고 거기까지 밀려야 화면 하나를 그냥 버릴까요, 여러분? 네, 좀 아쉽네요. 거기까지 밀려야 만기가 끝나고 여기서 만기가 끝나고면 내일이 만기일이에요, 여러분. 만기가 끝나고 다시 시장이 올라가고 종목이 올라가는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까지 장이 그쪽으로 안 밀려버리면 만기가 끝나도 어쨌든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사고 저들이 선물을 환매수를 하지 않으면 지수는 어쨌든 거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건 기술적으로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21선이 요것도 한번 지우고 볼게요. 20일하고 61선만 놓고 이거 너무 완벽한데요, 또 이거. 와. 21선하고 61선 만 남기고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보면 아까 그 포스코나 에코프로 애들하고 차트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 보면 안 되고 에코프로로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쪽하고 지금 지수가 똑같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요 마지막을 봐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은 코스닥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코스닥하고 비교를 하는 게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스닥 중에서도 150을 봐야 됩니다. 150. 보다 보면 정말로 똑같이 생겼죠. 빠진 것도 그렇고 다 똑같이 생겼을 걸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가지 않으면 코스닥 지수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추세를 돌렸다. 내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도 꼬리와 꼬리를 걸면 이걸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세게 올라간 주식이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하면 너무나 좋다. 근데 조정시 매수하면 너무나 좋은데 워낙 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안 밀릴 수도 있어요. 너무 세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디서 사지? 그게 지지 매수. 그러면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게 5일선이 될 수도 있고 10일선이 될 수도 있고 20일선이 될 수도 있고 60일선은 저항이니까. 다시 말하면 60일이 저항이고 20일이 지지라면 석 달 동안은 되게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평선을 이해를 하면 60일선이 위에서 저항의 역할이면 석 달 동안은 되게 많이 빠진 거고 20일이 지지의 역할이라는 것은 20일 그중에 석 달 중에 20일 거래일 동안은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석 달 동안은 되게 많이 빠졌고 20일 동안은 되게 많이 올라갔다면 엄청나게 길게 빠지고 짧게 세게 올라갔죠. 그러면 눌림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60일 동안은 찾고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겠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주면 연말이나 내년 초쯤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60일을 놓고 보면 에코프로 BM은 무조건 30만 원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평선 구조상. 이런 얘기 어떻게 방송에서 함부로 얘기해요? 내가 말하는 거를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하면 나는 방송에서 일주일에 3번, 그 다음에 마케팅까지 하면 그냥 다 알려준 거예요. 다. 물론 이게 맞고 틀리고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90% 이상 다 맞습니다. 그게 근거가 그 VOD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필이면 기관하고 외국인 놈자들이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도 공매도와 기관 외국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어쨌든 간에 그들이 지수가 밀리기를 바라는 쪽으로 포지션이 나와 있으면 삼성전자를 밀어버려서 뺄 확률이 높은데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올라간 게 없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다 보니까 저쪽을 못 밀어버리니까 뭐를 밀어야 지수가 밀리겠습니까? 2차 전지를 밀어야 지수가 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하방포를 구축했다라고 할 때는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으면 2차 전지가 덜 빠졌을 텐데 삼성전자가 안 빠진 만큼 그게 고스란히 어느 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스란히 2차 전지가 빠질 수밖에 없는 피동형이라는 얘기죠. 이제 지지와 저항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도 얘가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지지다라고 했다면
이미 3개의 지지를 놨다는 얘기 자체가 만에 하나 시장 상황에 따라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지지가 3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저항을 위에다가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저항이다라고 하면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를 뚫고 갈 수 있어 보이니까 여기도 얘기하는 거고 여기까지도 뚫어버리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저항을 자주 얘기한다는 얘기는 좋은 현상인 거예요. 당장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지를 자꾸 얘기한다는 얘기는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밀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니까 계속 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예 박수 안 쳐도 돼요. 지금 기립박수 나오. 이거 지금 이런 게 시청자들이 지금 시청을 하면서 기립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 뭐라고 얘기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를 사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이거만 들리죠. 분명히 일반인들은 그 생각에만 몰두되어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성공투자 필수 요건 그중에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내려갈 수밖에 없고의 어떤 그 이치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말을 하면 항상 말이 현실로 되는 사람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타이밍이 조정 타이밍이고 확률적으로 화요일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월요일 날 너무 크게 올라가서 지금 조금 더 밀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애시당초 나는 325 플러스 마이너스를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335까지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걸 우리가 순간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오버슈팅은 무슨 기회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버슈팅은 무슨 기회다? 오버슈팅은 단기 매도의 급소. 여기 보다 보면 나올 거예요. 네, 보여주면서 갈게요. 오버슈팅은 단기 매도의 급소. 오버슈팅. 여기. 오버슈팅은 단기 매도의 급소. 언더슈팅은 단기 매수의 급소. 오버슈팅이 나오면 단기 매도에, 언더슈팅이 나오면 단기 매수에 적합한 타이밍이 됩니다. 그러나 오버슈팅은 강한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추세와 파동이 진행될 시 눌림목 조정 시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오버슈팅과 눌림목 매수라는 말 지금 기억해 볼게요, 여러분. 자, 나가 사랑하는 나의 포스코요로 갈게요, 여러분. 자, 순간적으로 추세 패턴을 넘어가는 지점이 오버슈팅, 오버슈팅은 단기 매도의 급소. 이렇게 단기 매도의 급소가 나온 주식은 눌림목 시 재매수 타이밍이라 이 주식을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 어디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려고 했던 사람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급등을 하고 눌림목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무슨 패턴으로 간다? 아까 에코프로 내가 설명했듯이 본능적으로 N자형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8월 달에 장이 밀리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만 다시 기존에 올라간 것처럼 급등이 나오면 이거 조사 들어갈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급등한 상태에서 눌림목까지 왔고 워낙 좋은 주식이라 횡보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쁜 주식이었거나 약한 주식은 이걸 깨고 이렇게 밀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물린 사람이 여기까지 내려가는 걸 인지를 해야 이렇게 밀릴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거나 밀릴 때마다 비중 확대를 안 했을 거라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매수했다면 밀릴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밀렸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으면 절대 안 깨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밀렸고 이렇게 횡보했고 그러면 N자형 목표치는 이 폭만큼 이쪽으로 밀려 내려간다는 게 N자형의 목표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60만 원대 매수해서 물렸다 치고 40만 원대까지 밀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 하면 단가는 50만 원이 됐겠죠. 절반을 여기서 100주를 사고 여기서 100주를 샀다면 200주가 되면서 단가는 50만 원이 돼서 50만 원을 넘어가면서 이익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를 계속 얘기해 볼게요. 말 나온 김에 추세선을 그면 우리는 이것도 내 노하우인데 지금 보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에 딱 부딪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 이미 눌림목 이상 세게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쪽 어딘가에서 지지가 돼서 다시 재상승 시도가 나오면 이쪽으로 가면서 55에서 다음에는 60만 원으로 올라가는 기술적 분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60만 원에 아직도 물려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 어딘가에서 저점을 줄 때 다시 무슨 매수를 하면 돼요? 추가 매수를 하면 무조건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 분석을 시장에 적용하는 방법이고, 만에 하나 이제 여기 다시 40만 원을 깨면 이게 이제 운대가리가 없는 것도 그대로 알려줄게요. 대신 이걸 말을 안 하는 게 좋지만 확률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고 이렇게 한번 빠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했으니까 여길 깨면 파동상 5파동이 나와서 이쪽 어딘가로도 또 밀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쪽으로 밀릴 리스크가 있으면 밀릴 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밀릴 때 저점 매수입니다라는 말을 한다 안 한다? 여러분, 나는 성향이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는 게 이게 추세 패턴인데, 추세와 패턴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지금 이종복이가 포스코 좋은 뜻으로 얘기했던 기사 나오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걸 아직도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다음 지금 실시간이네요, 여러분. 자, 실시간입니다. ROT 바꿈 기억나십니까? 이거 이쪽으로 왔을 때 이거 먹고 파나 깨지나 나중에 보라고 또 VOD 남겨놓은 거. 얘가 이제 아까 그런 거. 얘가 보면 이렇게 밀렸고 이렇게 올랐고 이렇게 밀렸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시 밀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사서 25,000원대 여기가 저항이지 않습니까? 21선 저항에 이익 실현한 사람은 밀리는 게 행복할 것이고, 이거를 이익 실현 못한 사람은 또 불안에 떨겠죠. 자, 이 주식하고 동진세미컴, 이것도 슬쩍 밀릴 수밖에 없네요. 이 주식하고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분명히 다르죠. 뭐가 다르느냐? 이 주식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빠진 것도 되게 길게 빠졌고, 얘는 밀렸다 올라갔다 밀렸다 올라갔다 밀렸다 올라갔다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건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 이거를 해야지 되는데, 동진세미컴이 조금 안정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ROT 바꿈이 안정적으로 보입니까? 이토마토 PD. 이 정도도 그 대답이 나오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동진세미컴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세기로 따지면, 강한 걸로 따지면 ROT 바꿈이 강한 거예요. 근데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동진세미컴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ROT 바꿈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까요? 동진세미컴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까요? 동진세미컴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죠. 그러니까 초보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그랬잖아. 그럼 사람은 보통 내가 주식을 할 때 위험해 보이는 거에 손이 나가겠습니까? 바닥으로 보이거나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에 손이 나가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제 우리 같은 선수급 아니면 인공지능 기준으로 봐야 돼요.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면 안정적인 걸로 보이는 걸로 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진이는 적게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할 때 동진이 같은 패턴은 하락을 할 때 적게 하락을 하고, ROT 같은 패턴은 하락을 할 때 급락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급락이 나와서 만약에 또다시 이쪽 242선 언저리로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은 이제 바뀝니다. 판이 바뀝니다.
여기까지 밀려버리면 1, 2, 3, 4, 5로 빠졌고 241선 언저리까지 왔고 얘는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다가 밀렸기 때문에 이제 이걸 우리가 가격 메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진이도 만약에 이쪽으로 밀렸을 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에 따라 기호에 따라 달라지는 거. 이거. 안정적으로 보이는 걸 선호하느냐 아니면은 뭐 강한 걸 선호하는 거냐. 강한 걸 좋아하는 걸 선호하느냐에 따라 이제 매수세에 유입되는 게 달라질 거라는 것도 우리가 차트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도 보면 지수가 밀리니까 종목들이 결국은 밀리면서 또 하나 이제 갈게요. 하나 마이크론이 신고가로 가다가 밀려버리죠, 여러분. 지수가 자꾸 축축축축 밀려버리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하나 마이크론을 너무 자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왼쪽이 하나 마이크론이고 오른쪽이 ROT 바쿰이거든요. 근데 방송하는 스타일도 아니 증권 전문가가 지가 뭔데 나와서 이게 안정적으로 보여요. 어쩌고저쩌고 뭐 이평선을 제끼고 볼게요. 아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제 테레비 봤어요? 그냥 질문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 마이크론이 하나 마이크론은 21선하고 61선이 다르죠, 여러분. 얘들은 21선하고 61선이 밑에 있고 얘는 21선하고 61선이 위에 있고요. 그러면 요까지 얘가 밀렸고 얘가 요까지 밀렸다 칠게요, 여러분. 요까지 밀렸고 요까지 밀렸다 칠 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매수하고 싶어 할 수 있어 보이는 주식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 마이크론이죠.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이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한 얘기 요점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을 하고 싶으면 전체적인 걸 볼 때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주식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느 쪽을 살 확률이 높을지를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려고 해야 그 주식이 안 빠지거나 올라갈 때는 여러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려고 해야 그 주식이 잘 갈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내가 누차 얘기하는 인공지능을 역이용하라. 인공지능은 결국은 그쪽에 매수 시그널이 뜨기 때문에 검색기 갖고 하는 애들은 검색기에 매수 신호가 뜬 주식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종목을 추천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 증거금 100%짜리에 유입이 되겠습니까? 코스피 200에 유입이 되는 겁니까? 프로그램 매수는. 코스피 200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가 많이 빠지고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종목이 올라갈 것 같을 때 개별주가 잘 가겠어요? 코스피 200 내에서 잘 가겠어요? 코스피 200 내에서 잘 가겠죠? 물론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잘 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확률적으로 코스피 200 내에 있는 주식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확률이 높으니 그쪽이 잘 가는 거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내가 좋아 보이는 주식은 요만큼 하고 시장이 좋아할 만한 주식도 요만큼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코멘트만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총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어쨌든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거에 인물주든 인맥주든 선거 관련주라는 게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테마주를 하려면 선거 관련 테마주에 매수세가 많이 몰리겠죠. 그러면 선거 관련 테마주가 아닌 쪽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주식이 그러면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면 잘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겠죠? 다시 말하면 개별주도 이제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슈가 있는 쪽으로 매수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슈가 없는 개별주는 철저히 소외받겠죠. 그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당장 던지고 핵심 주도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누그러들고 이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가볍게 움직이면 여기저기에서 장난을 치거나 여기저기에서 주식을 사놓고 또 좋은 뉴스 띄우면서 호재성 뉴스 띄우면서 핑요하고 올라갈 때 팔아먹으려고 하는 자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개별 종목들은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 그런 식으로 순간순간 호재성 뉴스를 띄워가면서 날라댕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 장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호재성 기사 띄워도 개인들이 안 달려들면 못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두통이 심한, 두통이 자주 나오는 이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보면서 상대방의 패를 생각하고 그 상대방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거나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매치를 하려고 하니까 매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얘기하거나 어떤 그거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썸네일 나왔습니까? 진짜 나온 거 맞아요? 조회수 억으로 확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수 밴드 살짝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322 수준에서 320짜리가 단기 지지.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은 333에서 335가 단기 저항짜리인데 추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 저점과 저점을 이게 원래 FM으로 하면 요렇게 긋고 가상의 선을 그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요거 등간격으로 하면 335에 걸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의 능력으로 긋는 거고 나와져 있는 걸로 글 때는 요렇게 긋는 거고 요 각도대로 요렇게 긋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 파란색 선까지가 급락장이 되는 거고 급락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지나간 쪽으로 봤을 때는 320이 딱 걸쳐서 320 초반 언저리에서부터가 이하가 적극 매수권. 자, 그다음 올라갈 때는 위로 올라가 봤자 어쨌든 바뀐 게 없고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저항이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331, 335, 그 다음에 이제 340이라는 지수대가 이탈 여기 중심축 여기에 말이거든요. 요 밴드 잘 체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11월에서 12월로 가는 시장은 내가 지금 얘기했던 그 밴드 있지 않습니까? 이 밴드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할 때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가장 좋을 거예요. 이걸로 그냥 퉁치는 거예요. 여길 깨고 내려갈 것 같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여길 깨고 내려갈 수 없다라고 했죠. 대신 여기를 뚫고 올라갈 명분도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못 넘어가고 여기도 안 깰 것 같으니까 이미 가상의 우리는 박스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저렇게 잘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야간 강연 방송이 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해서 내가 추천했던 주식들이 이거였다는 거 내가 보여드렸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미 지금 보면 포스코 퓨처 기준에는 49%짜리고 이런 거 원래 다 쓰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핵심 종목들은 여기다 놔야 되니까 여기 보면 RS 오토가 먼저 올라갔는데 이 공식 추천주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보이죠, 여러분? 요새 일주일 동안에 올라간 게 어마무시하게 크게 올라갔었는데 오늘 아지넥스 기준에는 아지넥스가 오늘 튀었거든요. 이게 인공지능 로봇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날아가고 RS 오토메이션이 잘 가니까
아진엑스라는 주식이 튀었는데 이건 소형주라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하지만 나는 지금 지지와 저항과 순환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죠 여러분?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피림은 오늘 같은 날 아진엑스가 또 29%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빼도 박도 못하죠. 빼박이죠. 그러면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방송할 때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낚시꼬리 21선이 거북이 등딱지 말고 21선이 낚시꼬리 지나고 나서 보니까 21선이 낚시꼬리로 돼 있죠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이게 만약에 오늘 안 올라갔으면 얘는 수익이 크지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얘가 예를 들어 8,500원을 한번 놔볼까요? 이거 8,000 그냥 500원 놓으면 10%도 못 올라갔던 주식이에요. 어제까지. 근데 이미 RS오토는 19%가 올라갔고 레인보우는 30%가 올라갔으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아까 여러분들한테 뭔 얘기를 했었냐면 2차 전지의 비중이 지금 이렇게 동일 조건에서 2차 전지의 비중이 20이고 반도체의 비중이 20이었을 때 반도체가 올라가면 팔아먹으면서 2차 전지의 비중을 늘리고 2차 전지의 비중을 늘려서 2차 전지가 움직임이 좋을 때는 반도체가 밀려 내려오면 또 밀려 내려오고 있는 반도체를 사고 올라간 2차 전지를 팔아먹으면서 매일같이 단타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내가 설명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레인보우 절반 팔아먹고 RS 오토메이션 절반 팔아먹었으면 아진엑스를 스스로 주워놓은 사람은 오히려 초대박이 난 거 맞죠? 이게 내가 얘기하는 대박은 이렇게 먹는 것이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내에서 움직이는. 다시 2차 전지로 가겠습니다. 아까 지수 얘기해드렸죠? 자, 코스닥도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 코스닥 지수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라나요? 코스닥 지수 얘기가 코스닥 150이니까 2차 전지 거의 통째로 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의 핵심주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걸 할까요? 아니면 다시 2차 전지로 갈까요? 오케이.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렇게 놓아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거예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갭 자체가 21선이 여기서 받쳐주고 뜬 갭이 여기니까 이걸 가격적으로는 이건 내가 가격으로 특정할 수가 없는 게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딱 보면 아까 얘기한 거를 또 뒤집어 버릴게요. 여러분. 애매하거나 자신이 없을 때는 뒤집으세요. 아까 일봉으로 얘기할 때 SKC하고 또 비슷하죠. 61선이 밑에서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61선이. 21선은 위에 있고. 그러니까 61선은 올라갈 거고 주가가 밀리면 여기 어디가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것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LNF,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코스모화학 쪽은 내일 유상 그 물량 나오니까 빼버리고 SKI, SKC 정도만. 걔네들만 가지고 해도 돼요. 걔네들만 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SKC가 이번 반등 줄 때 제일 세게 61선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대형주 사람들 많은 거 관심이 없을 때는 이쪽 종목이 61선 플러스 마이너스와 21선 플러스 마이너스로 기준을 잡는 습관을 한번 길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요. 이쪽 종목들이 움직임이 양호해야 다른 종목이 움직임이 좋은 거고 여기서 하나 빼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야간 방송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미스터마켓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제목을 바꾸고 폐지시키라고 해서 나는 이제 미스터마켓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꾸 얘기를 해야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고도의 전술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지수가 밀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오는 건데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추세 패턴 플러스
지지 저항을 가지고 2차 전지와 반도체 등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며 지난 야간 강연 방송 진짜 엄청난 결과치 나온 거 슬쩍 자랑하면서 없는 말 하는 사람 아니라는 것까지 보여줬고 오늘 해피리먼 아진엑스가 상한가를 쳐서 얘기한 게 아니고 보다시피 주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완벽한 분석에 의해서 하게 되면 어떠한 주식에서도 수익이 난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성일이하고 세비캠도 좋은 쪽이라는 거 2차 전지 쪽에 펫배터리 쪽에 대신 펫배터리는 코스모 화학이 더 좋은데 매수를 아무 데서나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지와 저항 얘기했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일단 시간 없으니까 또 우리는 또 명분이 있고 여운이 있어야 또 방송하죠,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라고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